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2교시 수업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1교시에는 이제 마케팅에 대한 그 개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거시환경과 미시환경 분석을 통해서 수압 분석을 하고 수압 분석을 해서 SDP 전략을 만드는 다음에 SDP 전략에 의해서 4P 믹스를 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실제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절차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그러면 과연 거시환경 분석과 미시환경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거시환경 분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시환경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에도 이 문제를 출제를 했었죠. 이 거시환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아니면 사업 외에 다른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이런 분석 정도를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한 번쯤 분석을 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좋은 그런 습관이라고 봐요. 거시환경이라는 것은 기업 조직의 외부에, 그러니까 내 가정이나 뭐 내 기업이나 아무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뭐라고 할까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기업 외부의 조직에 존재하면서 내 조직, 내 회사, 뭐 내 가정 이런 게 의사결정이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외적인 영향 요소를 거시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정치적인 요소, 경제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 기술적인 요소 이렇게 네 가지의 최근에 이제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부각하고 있죠. 그래서 환경적인 요소를 이렇게 포함을 시킵니다. 정치적인 요소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정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정치적인 요소로서는 정부가 내 경제 활동에 간섭하는 정도를 정치적인 요소라고 그럽니다. 어, 물론 그 정치적인 모든 것이 다 그 정치적인 요소로서 이 거시환경 분석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경제인이면 경제에 간섭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그거를 그 내 경제에 간섭하는 거를 정치적인 요소로서는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주로 이제 법률로서 이제 내 경제 활동에 간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세금법이나 세법이나 뭐 노동법이나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갈등이나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갈등이 그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요소로 발전되듯이 즉 한일 간의 그 일본군 위안부 상황이나 그다음에 뭐 한일 간 징집 관련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 판결에 의한 요소들이 결국은 반도체 부품의 핵심 소재의 수출 중단이라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요인이 된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요소는 뭐 경제적으로 뭐 고도 성장기에 있느냐 아니면 뭐 저성장기에 있느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환율이 지금 뭐 그 높으냐 낮으냐 요런 요소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이제 내포 홍성 같은 경우는 내포의 어떤 그 혁신 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뭐 지역 개발에 어떤 호재가 작용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다 경제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요소를 보면 여러분들이 뭐 사회적인 요소는 최근에 너무 많이 회자되고 있는 뭐 저출산, 뭐 양극화, 뭐 고령화, 뭐 코로나, 뭐 이런 요소들 즉 아무튼 인구 성장률이나 뭐 인구의 어떤 연령대나 그 뭐 안전 고려해서 갑자기 뭐 산업 분야에서 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그 어떤 사망으로 인한 그런 안전에 어떤 위해되는 요소가 많아지다 보니까 안전 요소들이 또 갑자기 부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사회적인 요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고령화가 되고 고령화 사회에 그런 맞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될 거고 또 청년들이 없다 보니까 청년 유치를 하기 위한 어떤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회적인 요소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요소인데요. 이제 기술적인 요소는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로서 우리가 뭐 피부로 느끼는 거는 뭐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물건을 뭐 사고 팔고 하는 그 M커머스, 이커머스를 지나서 이제 뭐 N커머스 시대에 와 있는데,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모든 거를 다 해결해 나가는 뭐 이런 요소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고 있지만 드론이랄지, 또 로봇이 음식점에 가도 이제 벌써 로봇이 나와서 그 사람을 대신하는 이런 현장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다 기술적인 요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그 크건 작건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업적인 어떤 그런 가게를 운영한다면 그 안에도 어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뭐 새로운 장비나 뭐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기술적인 요소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요소들은 그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없을 때는 아웃소싱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비용과 혁신에도 영향을 받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요소는 뭐 우리 지금 뭐 때 아닌 4월인데도 갑자기 뭐 한파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 그다음에 뭐 여름에 갑자기 뭐 폭우가 엄청나게 뭐 오는 현상. 겨울에도 뭐 온난화되는 현상. 아무튼 이런 뭐 다양한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맞이하는 어떤 환경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느냐, 거시환경 분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시환경 분석 요소가 내가 경제 활동을 하는데 무슨 영향이 있느냐? 그즉 내 경제 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면 이걸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제 활동을 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이런 거시환경이 어떻게든지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통시장에 내가 뭐 물건 조금 넣고 팔고 있는데 이 법이 뭐 하든 정치가 뭐 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만 예를 들면 전통시장 및 상점과 보호를 위한 뭐 특별법 해가지고 전통시장에 뭐 위에 뭡니까? 그 이렇게 뭐 비가림막도 해주고 뭐 이렇게 포장도 해주고, 전기도 넣어주고 뭐 화재 예방도 해주고, 또 그 주변에 뭐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고객이 많아지고, 그래서 나의 그 조그마한 뭐라 그럴까, 그 뭐 가게지만 고객이 많이 와지는 거, 이런 것이 다 이 거시 환경 분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할 능력이 안 되면 내 가게의 그 뭐 생산, 내 가게의 판매고가 왜 높아지는지 왜 낮아지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시환경 분석도 중요하다. 그러면 이런 거시환경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거시환경 분석을 도표화시키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치적인 요소와 경제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 기술적인 요소, 즉 요 앞자리를 따면 영어로 이제 뭐 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이렇게 해서 environment까지 패스트 E 뭐 이렇게도 하는데, 아무튼 패스트 분석이라는 용어로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회서비스대학 창업경영학과에 다니는데, 우리 사회서비스대학은 어떤 패스트 분석에 해보면 어떤 요소가 있을까? 이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실습을 통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었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정치적인 요소, 법률적인 요소가 우리 사회서비스대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교육부와 정치권에서 특성화대학 지원이라는 이런 법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대학이 탄생했겠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8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어려운 시대라면 일반 대학 위주로 지원을 했겠지만, 지금은 2020년대에는 이 경제력도 상당히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그런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퇴직을 하면서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경제력도 가지고 퇴직을 했는데 이분들에게 새로운 어떤 그 지식을 전파해주기 위해서 이분들의 경제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또 국가에서도 국가 경제력이 많이 높아졌으니까 이 경제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면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사회적인 면을 보면 여성의 사회 진출이 엄청나게 늘었지 않습니까? 베이비붐 세대에는 여성들에게 야 무슨 교육이야 뭐 여자가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교육을 받는데 많이 제한을 받았고 물론 그 당시에는 뭐 각 가정에 어떤 그 경제적인 부가 약하다 보니까 남성 위주로 학교를 보내게 되고 여성들은 뭐 초등학교만 아니면 뭐 중학교만 뭐 이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그런 제한 사항이 없어져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아졌고 여성들도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 그 일단 입학생의 통계를 보면 50대, 60대 여성이 큰 남성보다 2배, 많으면 3배까지도 된다는 것을 바로 이 사회적인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적인 것도 지금 우리 이제 뭐 컴퓨터나 뭐 스마트폰이나 뭐 드론 택시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즉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내 사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이 과학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요소로서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 지구 환경에 겪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기타 자연적인 환경이나 생활환경 쪽에서 보면 이제 평생 교육이 많이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회 환경의 한 요소로서 분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뭐 하야 저런 뭐 정치, 경제, 뭐 사회,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나의 조그마한 뭐 구멍가게에 어떻게 영향을 뭐 미치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우리 사회서비스대학 그 창업경영학과까지 들어서 지난번 그 대면 수업 시간에 실습을 잠시 했습니다. 만약에 다시 대면 수업이 된다면은 이런 분석하는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해서 그 뭐야 실습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거시 환경 분석을 했는데 그러면 미시 환경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미시 환경이라는 거는 내부 환경을 분석을 해서 즉 내부 환경이라는 거는 이제 그 뭐야 여기서 말하는 3C를 얘기하는데 고객과 자사, 그다음에 경쟁사 이걸 얘기하는데 이 내부 환경을 분석해서 자사의 강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그 경제 활동, 경영 활동, 그 내 어떤 경영 전략에 적용할 것인지 하는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이 미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거시 환경이라는 것은 내가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거시 환경이라면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미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 환경의 분석 요소는 3C가 되겠고요. 이 3C는 영어로 얘기하면 커스터머, 그다음에 컴퍼니, 컴페티터에서 이 고객과 자사와 경쟁사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주로 자사를 분석하는 걸로 한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단골 손님 정도는 여러분들이 딱 보면 뭐 저분은 몇 번 왔는데 뭐 오면 물건을 많이 산다, 적게 산다, 그다음에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뭐 반드시 온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어느 정도 분석이 되겠지만 백화점 같은 곳에 엄청나게 많은 손님이 오고 가는 경우에는 뭐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뭐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아무튼 고객 분석은 나도 잘 모르는데 내가 남을 어찌 알리요. 그래서 사실 고객 분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은 나름대로 빅데이터랄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고객 분석도 어느 정도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사 분석인데 자사는 내가 갖고 있는 이제 기업체죠. 경영체 아니면 뭐 사업체인데 KPI는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에서
핵심 성과 지표지요. 즉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성과들, 이것들을 쭉 볼 수 있는 지표. 그 다음에 이제 그 3M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뭐야 머니, 맨, 뭐 머티리얼 해서 그 사람과 돈과 그다음에 각종 물자, 이거를 이제 그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BCG 매트릭스라는 것은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매트릭스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야 그 소화, 그다음에 전략 산업과 퇴출 산업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거에서 이제 전략 산업은 이제 뭐 소처럼 우량 기업으로 표시를 하고 퇴출 산업은 뭐 개로 표시를 해서 이렇게 아무튼 표시되는 게 있는데 뭐 뒤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이런 자사 분석 요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쟁자 분석을 하는데 경쟁자는 이제 파이브 포시스 모델이라고 해서 기존 경쟁자나 구매자, 그다음에 공급자, 신규 참가자, 대체품, 이렇게 해서 5가지 힘, 5가지 세력을 분석을 해야만이 그 경쟁자 분석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식당을 운영을 해요. 한식당을. 그러면 나의 경쟁자는 기존에 있는 옆집에 있는 한식당만 경쟁자냐? 그게 아니고 내 식당에 물건을 내 식당에 와서 밥을 먹어주는 구매자가 있겠죠. 그다음에 내 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쌀도 공급해야 되고 뭐 김치도 공급해야 되고 또 뭐야 뭐 각종 그 뭐 식재료도 공급해야 되고 뭐 이런 공급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참가자라는 것은 이 한식당에 어떤 신규 참가자가, 예를 들면 A라는 식당, 내가 운영하는 A라는 식당과 옆에 B라는 식당 2개만 있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뭐 퇴직을 하다만 요새 뭐 소문에 나도 뭐 한식당을 한번 해볼까, 뭐 한식당이 돈을 많이 번다는데 뭐 이렇게 해서 새로 그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만 그 경쟁 상대로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의 소비자들은 엄청나게 다양화됐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소량 다품종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품이라는 건 뭐냐면 나 한식 먹기 싫어. 그러면 뭐 먹으러 갑니까? 뭐 일식집도 있고 뭐 중화요리도 있고 또 뭐 양식도 있고 나 그런 식당에 가기 싫고 지금 시간이 굉장히 바빠. 그러면 뭐 편의점에 가면 또 뭐 김밥도 있고 뭐 일반 빵도 있고 뭐 햄버거도 있고 뭐 떡볶이 집에 가면 뭐 떡볶이, 이렇게 다양한 먹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 나의 경쟁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시환경 분석을 함에 있어서도 거시환경 분석 못지않게 많은 분석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내 주변에 나와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내가 내 사업 경영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요소들을 분석해야 되는지 한 번쯤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이거를 도표화해 보면은요. 일단 고객과 경쟁사는 고객은 내가 나도 모르는데 내가 남을 어찌 알리오 해서 포기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고객은 지금 이제 뭘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알아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빅데이터를 통해서 뭐 어떻게 알아보느냐?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겠지만 예를 들면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서울형 이제 올빼미 버스가 있습니다. 올빼미 버스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예를 들면 통금 이후에 아니면 24시 이후에 심야 시간대에 가장 많이 택시를 잡는 곳이 어디냐.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많이 잡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택시 회사와 연결되는 지점이 A 지점, B 지점, C 지점이다. 그러면 이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내리는 하차 지점은 어디냐. 이거를 분석해서 보니까 이 택시 노선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노선도에 맞게끔 또 그 시간대에 맞게끔
올빼미 버스 노선을 만들어서 성공한 예가 바로 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그런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고객이 어떤 상품을 언제 얼마의 가격으로 어떻게 사는지 이거를 분석하면은 그 고객을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고객은 뭐라 그럴까 비교적 뭐 비싼 것만 찾는 고객이다. 그다음에 저 고객은 뭐야 좀 특징 있는 것만 뭐 찾는 뭐 그런 고객이다. 아니면 뭐 신제품만 찾는 고객이다. 이런 거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뭐야 찾아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경쟁사는 그 경쟁사의 어떤 뭐 기술이나 뭐 노하우나 이런 거를 핵심 경쟁력을 분석하려면은 또 경쟁사와 비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이거는 좀 뒤에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내 것부터 분석을 하자는 거죠. 남의 거를 세부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나를 먼저 알자는 거죠. 그래서 기업 내에 뭐를 알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즉 나와 내 가족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나와 같이 이 경영을 하는 함께 하고 있는 가족이나 종업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먼저 알아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자본이나 아무튼 뭐 경험 노하우를 어떻게 내 사업체에 적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 이 그 기업 우리 이 회사 아니면 우리 이 가게에 얼마 많은 물자가 있고 이 물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물자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어떤 자원이나 뭐 자본 뭐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얼만큼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먼저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나보다는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걸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저 상대방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보다는 조금 더 나은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물건을 생산하든지 뭐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컴퍼니 뭐 자사 즉 나를 먼저 분석하는 걸로 일단 우리 저 미시 환경 분석은 나를 먼저 분석하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시환경 분석과 미시환경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거시환경 분석과 미시환경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스왓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를 합치는 거를 즉 기업의 어떤 뭐 조직이 됐건 단체가 됐건 그런 어떤 내부 환경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부 환경에 분석을 해서 뭐를 찾아낸다? 강점과 약점을 찾아낸다는 거죠. 강점과 약점을 찾아내고 외부 환경, 거시 환경을 분석을 해서 기회가 되는 건 뭐고 위협이 되는 건 뭐냐 이거를 찾아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 이게 이제 수학 분석을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 외부를 구분하는 기준은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내가 통제가 가능하면 내부 환경으로 볼 수 있고요. 내가 통제가 안 되면 외부 환경으로 본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미시 환경이나 거시 환경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통제 안 되는 거는 거시 환경, 외부 환경으로 보고 내가 통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뭐 내부 환경으로 이렇게 봐서 분석 요인에 그 기록을 해가지고 반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제할 수 있으면 내부적인 요인, 통제할 수 없으면 외부적인 요인 이렇게 보고 예를 하나 들어보면 기후변화나 이번 뭐 코로나 사태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중동 전쟁이랄지 뭐 이런 거는 이 어지간한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랄지 아니면 뭐 우리 같이 이제 소상공인들은 특히 뭐 이건 대책이 없는 거죠. 하늘에서 뭐 소낙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이걸 뭐 내가 막을 재간이 없는 거고 지금 이 코로나가 전 지구상에 이렇게 많이 만연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외부 영향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내 회사 내에 있는 뭐 그 종업원을 한 사람을 더 채용하든지 뭐 금액을 좀 더 뭐 그 임금을 좀 올려주든 낮춰주든 뭐 알바를 쓰든 이런 거는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내부 환경으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가게지만 뭐 어떤 기술을 쓸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드론을 하나 써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뭐 자동 기계를 하나 써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좀 그 뭐 자본을 좀 더 뭐 대출을 받아다가 뭐 좀 생산 시설을 좀 현대화해 볼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다 내부적인 요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 패스트 분석이나 그 뭐야 3C에 의해서 이렇게 딱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 중에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통제할 수 없으면, 이런 요소들을 구분해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외부 환경에서 나오는 기후와 위험 요인을 찾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환경에서 나오는 강점과 약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상황을 상황별로 요인별로 이렇게 맞춰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방법이 이 수학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수학 분석은 지난주 대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하나 나눠 드렸어요. 그 양식을 아마 지금도 보관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이런 양식을 하나 나누어 드렸는데요. 자, 내부 환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부 환경에서는 강점과 약점을 찾아서 이렇게 쓰고요. 외부 환경에서는 기후 요인과 위협 요인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즉, 자, 외부 환경에서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이 사회서비스 대학은 외부 환경 요인, 즉 정치나 법률적인 요인으로 이런 그 뭐랄까 특성화 대학 지원법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사회서비스 대학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후 요인이 되겠죠. 그럼 이런 기후 요인과 강점을 어떻게 하면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뭐냐면 SO 전략입니다. 그 SO 전략은 어떻게 하면 기후 요인과 강점을 극대화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ST 전략은 어떻게 하면 강점으로 위협을 돌파할 것인가? 강점을 잘 살리고 위협은 최소화하거나 회피하는 전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SO 전략, ST 전략, WO 전략, WT 전략, 뭐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우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SO 전략이 가장 좋겠죠. 그러나 SO 전략이 가장 좋은 것만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WT 전략 중에서도 틈새 시장을 찾았다면 거기서 또 WT 전략도 필요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이제 3학년 2학기 때 이제 평생교육사를 자격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또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실습을 나가는데요. 행정복지연구소가 평생교육사 실습기관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행정복지연구소를 하나의 사례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 기후요인과 위험요인을 보면 일단 우리 청운대학교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부환경 요인 중에서 내가 청운대학교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과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통제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부에서 이렇게 해서 또 정치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이런 학과 과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과정이 생겼어요. 이거는 평생교육사 실습기관으로서는 기회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나를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나의 강점은 뭐냐? 청운대학교와 평생교육을 연계한 공동협약을 추진한 기관이 뭐다? 행정복지연구소다. 그러면 행정복지연구소는 청운대와 평생교육 연계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믹스를 하면 뭐가 나온다? SO 전략이 나온다는 겁니다. SO 전략이. 그래서 SO 전략은 뭐하다? 청운대 평생교육사 자격증반을 별도로 운영을 해드리겠다. 근데 우리 홍성 지역이나 이 지역엔 또 방송대를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방송대에서도 이 평생교육사 실습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방송대를 다니시는 분들도 또 별도로 반을 만들어 주겠다. 이게 뭐냐면 SO 전략인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위험 요인은 그럼 뭐냐? 내가 이게 실습은 통상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실습이 제한을 받는다. 이 코로나는 아까도
잠시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뭡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뭐다? 외부 요인이다. 그러면 이 코로나는 외부 요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 위협을 최소화하거나 회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강점으로서는 나는 그 실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 있는데 이 실습이 제한을 받으니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운영기관에서 교육도 비대면 교육을 하니 실습도 일부는 비대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게 승인이 된다면 비대면 실습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위협도 최소화해 가는 것. 이게 이제 그 강점으로서 위협을 회피하거나 위협을 제거, 극복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여러분들의 사업체도 이렇게 기후 요인과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을 분석을 해서 SO 전략이나 S 전략을 만들어 본다면 어떤 새로운 사업의 스타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수학 분석을 통해서 그러면 과연 내가 어떤 STP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 이건데 이거는 또 10분간 휴식한 이후에 계속해서 STP 전략부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